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의 4,700선을 돌파하는 것도 결국 반도체의 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뤘는데 거기에서도 반도체의 힘은 대단했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데요, 제가 다 미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반도체 소식을 전할 건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일부에서는 28년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만의 트렌드 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1년까지 간다. 그때까지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캐파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써놨는데 요즘 반도체 시장의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판교 그쪽으로는 이제 그 비즈니스 호텔들이 때 아닌 성수를 이루고 있답니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델 이런 데서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고위 구매 담당자들이 반도체 공장 인근의 호텔 숙소를 잡고 장기 투숙하면서 삼성,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D램을 좀 달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매 담당은 회의를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 누리꾼들은 D램 거지라는 별명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CES 2016 이후에 드러난 구조적 메모리 위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구조적 공급 부족, 구조적 확장하지 잘 못하는 거, 이 구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구조적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HBM 인공지능 때문에 그럽니다. 자, 공급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가깝다. 이게 상당히 적어도 5년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CES 2016에 공개된 신기술, 신제품보다 현장에서 더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메모리가 부족하다. 메모리 가격 또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는 것. 여기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한정된 D램이라든가 HBM 물량을 선점하면서 서버뿐 아니라 노트북, PC 이런 데까지 지금 파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또 PC,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는 델의 XPS14라는 요 모델이 노트북인데 이게 $1699인데 $20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AI가 가져온 이 메모리 시장의 공급 부족이 지금 모든 데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핵심 증언을 보면 26년 메모리 공급량은 이미 전량 할당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메모리 부족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말에 삼성동에 와서 깐부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게는 아마 로봇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고, 이재용 회장하고는 HBM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복수의 이제 시스템 공급 업체들과 부품사들이 얘기를 하기를 공급난이 2031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7년, 18년, 21, 22년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래봐 만 2년이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또 곤두박질 칠 때는 적자를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적어도 5년 이상은 간다. 그래서 이는 가격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AI 확산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메모리 월, 메모리 병목 현상 공급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이죠. 이 그냥 밤낮 없이 공장을 증설을 해도 절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공장을 풀 가동해도 수요의 절반을 못 채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이 올해 D램 생산량을 전년 대비해서 한 5%를 올린답니다. 증설 불가동해도 수요를 못 맞춘다. 그래서 26년에 D램 웨이퍼 투입량은 약 793만 장 연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월로 하면은 분기별로 하면 평균 200만 장을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밑에 보면은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P4 신구 공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글로벌 D램 시장의 공급 부족은 완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P4 가동을 아무리 서둘러도 27년 이후가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자들이 평택캠퍼스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게 있어요. P4에 보면 페이지 1은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3가 작년 5월 말에 공사가 끝나고 6월에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시험 가동이 들어가고 조만간 풀가동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페이지 3에서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가 지금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 6월경이면 큰 공사들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를 들여오고 하반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아마 27년 초반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D램이 많이 나올 거고, 페이지 2는 다음 달부터 마감 공사가 들어가서 올 한 해 공사를 하면 내년에 또 장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3사를 다 본다 그러면 캐파를 그래야 그나마 조금 늘릴 수 있는 회사는 어디냐? 삼성이죠. 그런데 삼성이 HBM4에서 1C D램을 공정 전환을 굉장히 서두르고 평택캠퍼스의 P2도 지금 1C로 공정을 완전히 다 마쳤고, 그 다음에 P3도 그렇고 P4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히 범용 D램은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SK하이닉스는 연간 한 648만 장,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8%, 그리고 SK는 청주 M15X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공사를 끝내고 가동을 준비를 하고 램프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늘어날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Y1 팹은 한 절반을 건설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가동을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론은 연간 한 360장, 마이크론은 업계 3위라는 거를 이렇게 뭐 좀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3등이니까 3등만큼만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증권에서 D램 수요 충족률을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의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서버용은 50%, 그러니까 한 수요의 절반 정도밖에는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객사 대상 D램 수요 충족률이 약 60%로 낮은 수준이고, 서버 D램은 50% 미만이다. 공급이 수요의 절반만 채우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월 달에도 삼성이 뭐 D램 가격을 60% 올린다, 70% 올린다 이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수요처에서는 좋다, 올려라, 그 대신 물량을 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 전망하기를 26년도 1분기 D램 가격은 플러스 55에서 60%가 오를 것이다. 낸드 가격도 33에서 38%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진짜 뭐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대박을 맞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증설을 안 해서가 아니라 AI가 요구하는 메모리 총량이 산업의 우리 반도체 산업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서두른다 할지라도 따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에서 시작된 게 PC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데까지 간 거죠. HBM의 우선 배치가 범용 D램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메모리 3선은 첨단 공정 신규 캐파를 AI 서버 HBM에 우선 배치를 하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범용인 거죠. 그래서 PC 제조업체는 필요 물량의 절반도 확보하기 힘들고, 모바일 D램도 향후 수분기 계약가가 이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PC 수요는 둔화되지만 공급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AI 서버 한 대가 전 산업의 메모리 가격 구조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삼성이나 SK는 진짜 그냥 입을 막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HBM 효과가 만든 반도체 매출 순위를 볼까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봅니다. 결국은 HBM을 잡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가트너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를 했는데 엔비디아 1등 매출 1257달러 전년 대비해서 63.9%, 삼성전자가 725억 달러 111조 원, 이것도 이제 올랐죠. 여기 나오죠. 삼성도 약 이제 10.4%가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606억 달러 한 90조 정도요. 37.2%. 삼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약진이 3배 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BM 덕분에 인텔을 제쳐버렸습니다. 인텔은 478.8억 달러로 해서 마이너스 3.9%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 중에서 이런 초호황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7,930억 달러, 1,168조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HBM은 고부가 제품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지위 결정 변수다. 그러니까 인텔이 HBM이나 이런 걸 안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매출에서 SK한테 따라잡히고 말한 거죠. 그래서 고부가 제품이냐 아니냐 이게 딸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종합 결론을 볼까요? 26년 메모리 공급은 이미 끝났습니다. 메모리 계약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위기는 가격 사이클이 아니라 2030년대까지 이어질 구조적 병목, 구조적 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HBM을 잡는 기업만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그 반도체 기업을 유지를 하거나 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HBM이라는 거죠.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